이걸 쓰레기라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 입을 거라 생각하며 내어놓죠. 그렇게 우리가 버린 옷이 바다 건너 거대한 무덤이 됐습니다. 매년 1000억 개가 탄생하고 그중 1년 안에 사라지는 옷 330억 개. 저렴한 가격에 고민 없이 산 뒤 한철 입고 버린 옷. 그 편리함의 대가는 누가 치르고 있을까요? 어제 산 티셔츠, 오늘 버린 청바지에 우리의 지구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70억) 명이 사는 이 지구에서 한 해 만들어지는 옷은 몇 벌이나 될까요? 놀랍게도 1000억 벌에 달한다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중 약 33%, 다시 말해 330억 벌은 같은 해 버려진다고 합니다. 이 옷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거친 파도가 부서지는 대서양. 그 연안에 자리 잡은 아프리카 가나의 수도 아크라. 그런데 바다에 기대어 사는 어부들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파도 사이로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내는 이것 때문이죠. 미역처럼 길게 엉킨 건 버려진 옷 뭉치. 파도를 따라 흘러온 옷 뭉치들을 건져내는 건 마을 사람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It's a dirty clothes from outside disturbing our brothers who are going the fishing. It's a lot. We don't know how to do it. 이들이 산 적도 입은 적도 없는 옷들. 그 옷들이 엉키고 쌓여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awate fishing again wana tale babao ye insure hin wanya wana brazier wanya wana bodies wana sweater wana suit wana lupi sort ye insure hin ye nyoshito enyo kopela enyo ela sweater ela nibi sort ke nibi ye nuish wa disturb wa e me force na ga wo insure me disturb wa. 파도가 실어온 먼 나라의 옷들. 이 옷들은 대체 어떻게 온 걸까요? 어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서아프리카 최대 중고시장 칸타만토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도착하는 컨테이너. 꼼꼼히 포장되어 속이 보이지 않는 포대들. 상인들은 포대를 싣고 시장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포대 속에 담겨 있는 건 바로 헌옷. 칸타만토 시장의 주요 거래 품목입니다. 가나 인구는 3천만 명. 그런데 그 인구의 절반인 1,500만 개의 옷이 매주 이곳으로 들어옵니다. From China? UK, US, Canada, Korea.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헌옷 수출국입니다. 이곳 가나에서도 한국에서 온 헌옷을 쉽게 찾을 수 있죠. 상인들은 무게에 따라 값을 내고 헌옷 포대를 삽니다. 안에 무엇이 든지는 열어봐야 알 수 있죠. 운이 나쁘면 포대 안에 팔 수 없는 옷들만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To customers. In fact, they don't buy it. Look at all these things. These things are trash now. We're going to throw them away. See? We're going to throw all these things away. You see? 이곳에서도 주인을 찾지 못한 40%의 옷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멀리서 보면 알록달록 조각보처럼 아름다운 시장. 하지만 멀지 않은 곳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1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오다우 강. 칸타만토 중고시장에서 나온 쓰레기들이 집 앞을 가득 채우고 강이 되어 흐릅니다. 생계를 위해 받아들인 일은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강 건너편 마을에는 집들 사이로 매립지가 보입니다. 거대한 옷 무덤 위에서 먹이를 찾는 소들. 풀 대신 합성 섬유 조각으로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의류 폐기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가나에서 10년째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가 엘리자베스 리켓. 그녀에게 이 거대한 옷의 무덤은 문명의 기록이자 아픈 현실입니다. It's an H&M, made in Cambodia. It's ASOS. 세계 곳곳에서 한철 입고 버려진 옷들이 썩지도 않고 쌓여가는 이곳. 쓰레기를 뒤져 생계를 이어가는 이에게도 헌옷은 쓸모없는 물건입니다. And we found that 40% of that left the market as waste. And because the local waste management system doesn't have the capacity to deal with all of that waste, a lot of it is handled informally. And so a lot of that waste is walked here or taken on small trolleys by individuals who dump it in these dump sites or burn it near the market. 쓰레기를 쌓을 공간이 넉넉지 않아 옷들은 얼마 못 가 태워집니다. You can see that it was a lot of clothing waste. So they burned this whole side and then it's burnt down there as well. 아름다움을 위해 만들어진 옷이 지구의 아름다운 낙원을 삼키고 있습니다. And all of that clothing is coming here because of fast fashion, overproduction, and overconsumption in the global north. Because essentially we produce more than we can buy, we buy more than we can use, and we need an outlet for that. And so that outlet has become the secondhand clothing trade, which a lot of people think is charity or they think that it's recycling. But actually a lot of it just ends up here where Contamanto has to deal with it. 어쩌면 이 검은 연기가 아프리카 대륙을 뒤덮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너머에 산다고 믿는 우리는 책임이 없을까요? 우리는 옷을 버릴 때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바로 이 헌옷 수거함이 있기 때문이죠. 필요한 누군가가 고맙게 입을 것이란 막연한 믿음으로 버려진 옷들. 인천에서 30년째 헌옷을 수거하고 있는 윤영아 씨는 최근 몇 년 사이 헌옷 양이 더 늘어난 것을 체감합니다. 6일에 한 번. 이제 바쁠 때 이사철이 많을 때는 3일에 한 번 더 올 때 있습니다. 2주 정도 안 오면 어떻게 돼? 난리가 나죠. 밖으로 다 나와 있고. 예. 음식 이렇게 많이 좀 내놓으면 예. 이제 이사철이 많을 때는 보따리 이후에 다 올라가 있어요. 낡은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더는 필요 없어 버리는 것들이죠. 정말 우리도 이제 수거하다 보면 좋은 거는 입을 정도로 새 거가 나와요. 포장도 안 뜯었어요. 이런 신발 같은 경우는 정말 새 거잖아요. 예, 이렇게. 전국에서 수거된 헌 옷들이 모이는 곳은 바로 이곳 수출업체입니다.
빈티지 매장 등 국내에서 소화되는 물량은 단 5%. 나머지 95%는 해외로 수출됩니다. 하루에 한 40톤 정도 들어옵니다. 이 업체에나. 네, 우리 업체, 우리 공장에만. 근데 이런 정도 규모되는 공장이 막 몇십 개 정도 되나요? 한 100여 개 가까이 된다는 거, 수출업체가.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만 90여 명.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옷들을 분류합니다. 160가지로 분류된 옷들은 전 세계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되죠. 이렇게 마대를 여기다 올려놓은 거는 다 지금 포장할 거예요. 종류별로 분류하고 무게에 맞게 포장한 옷들은 컨테이너에 실려 우리나라를 떠납니다. 만약 해외로 가지 않는다면 모두 우리가 떠안아야 할 몫입니다. 작년 한 6월 달, 7월 달 경에 이제 전 세계 코로나19로 해서 전부 락다운 당해가지고 물건을 받지 않겠다, 해외 바이어가. 그래서 물량이 이제 감당이 안 되고 공장에 적체가 되고 그래서 거의 뭐 90% 이상이 다 휴무를 2달 정도 하고 그랬죠. 수출이 막힌다면 일단 이제 1단계 수거부터도 브레이크가 걸리고 문제가 많이 되겠죠.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거를 어떻게 나라에서 다 소각을 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이걸 뭐 처리하거나 유통될 그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헌옷 수출량은 꽤나 많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중국에 이어 5번째죠. 인구수 28위의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많은 헌옷이 나오는 걸까요? 팔리지 않은 새 옷들은 포장도 뜯지 않은 채 헌옷이 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샀다가 한철 입고 버린 옷들도 많습니다. 비닐의 경우에 크게 인식을 하게 됐던 게 몇 년 전에 비닐 수거를 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눈앞에 당장 쌓이는 걸 보면은 이거 너무나 불편하고 괴롭고 문제구나라고 느꼈던 건데 의류의 경우에 그렇지 않은 거죠. 재사용 나눔 가게든 뭐 헌옷 의류 그 수거함에 들어가든 이게 다 소화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하고 그것의 소비 기간이 짧아지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양도 많고 폐기물도 많고. 패스트 패션을 넘어 울트라 패스트 패션의 시대. 유행은 일주일 단위로 바뀌고 매주 신상품이 나옵니다. 이 트렌드를 이끄는 소비층인 20대를 만나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약간 여름 색깔에 맞는 옷을 사려고 왔습니다. 좋아. 반바지. 오늘 약간 민트 사는 날이구나. 너무 민트가 너무 갖고 싶었어. 이런 밋밋한 것보다 약간 이런 너는 딱 이거야. 너는 이거야. 이걸로 갈까?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은 약간 인터넷 가격 비교를 해보지만 지금 딱 눈에 들어왔고 세일하기 때문에 그냥 얘를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에도 익숙한 MZ세대. 그들은 어떻게 옷을 소비할까요? 항상 옷장 열면 옷이 없어 보이지 않아? 아무리 사도 근데. 맞아. 응, 그냥 계속 사는 거지. 약간 이거 20대 대학생들 다 공감할 텐데 옷을 사면은 그걸 한 번 이렇게 오늘 이렇게 딱 입었잖아? 내가 이걸 입고 오늘 인생샷을 찍었어? 그럼 다시 이걸 입고 운동할 때 못 입겠다. 맞아. 똑같은 옷을 입고 올려야 되니까. 맞아. 그래서 계속 옷장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쌓인 옷이 너무 많고 오히려 데일리템이 없으니까 또 옷을 사러 나가는데 옷을 사러 나가면 또다시 꾸민 옷만 사는 그런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거야. 나는 근데 사실 옷 사는 게 일이야. 지금도 옷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 근데 뭔가 같은 옷을 다시 입기 좀 그렇단 말이야. 맞아. 특히 새벽이 위험해. 새벽에 핸드폰 켜서 쇼핑몰 이렇게 엔센스로 돌아다니다 보면 예쁜 옷이 자꾸 뜨네? 그리고 이게 알고리즘이 미쳤다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빈티지 의류를 검색을 하거나 뭐 봄 원피스 치면은 갑자기 인스타그램 광고에 원피스가 뜨는 거야. 맞아. 심지어 너무 예뻐. 그 다음 또 보여줄 건 앱인데 이거 원래 처음 앱에 들어가면은 나에 맞는 스타일을 추천해주기 위해서 쇼핑몰별로 이렇게 쫙 뜨잖아. 여기서 3개 이상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선택을 하는 거야. 이게 또 알고리즘으로 알고리즘 해주려고 위해서. 추천해주려고. 이런 식으로 내가 아까 러블리한 거 눌렀잖아. 약간 되게 러플한 거 막 뜨지 막 이렇게. 야, 너 옷장에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내가 사게 만드는 거야. 우리는 MZ세대의 의류 소비를 빅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울트라 패스트 패션과 관련된 브랜드에 대한 언급량은 긍부정 키워드를 보면 재밌는 게 셋 다 핵심은 뭐냐? 이제 추천이라는 거예요. 추천. 지금의 MZ세대들은 데이터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주는 옷을 내가 또 구매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치 넷플릭스에서 컨텐츠를 추천해 주듯이 자기에게 맞는 옷을 추천해 주는 방식입니다. 즉 이러한 추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지만 정보만큼 많은 소비를 계속적으로 요청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굳이 이것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데 구매에 대한 욕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많은 옷을 갖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1980년대 1인당 옷 구입량은 현재 5분의 1 수준이었죠. 하지만 최근 더 많은 옷을 더 저렴하게 가질 수 있게 되면서 우리는 옷을 마치 일회용품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구매한 뒤 한 번도 입지 않고 버리는 옷이 12%. 이렇게 버려진 옷은 결국 썩지 않는 쓰레기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산다고 해서 옷이 쉽게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염료실에서 염료를 타와서 기계 안에 들어가기 전에 믹서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의류를 생산할 때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인 염색.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물과 130도 이상의 열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물의 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염색 과정을 반복하며 패션 산업이 소비하는 물은 전체 산업 분야가 소비하는 물의 20%. 하지만 힘들게 만들어진 옷의 삶은 그리 길지 않은데요. 너무 많이 만들어 팔리지 않은 옷들. 너무 빨리 유행이 지나 입지 않는 옷들이 이곳에 옵니다. 보통 여기 들어오는 옷들은요, 이제 봉제 공장에서 봉제를 하고 남은 쓰레기나, 그다음에 이제 가정이나 아니면 아파트 내 이제 그 헌옷수거함에서 나오는 것들, 그다음에 옷을 팔다가 남은 이월 상품들. 한철 입고 버려진 옷부터 주인을 못 만난 새 옷까지 여기 온 사연은 다양할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면 모두 같은 처지가 되죠. 한 벌의 옷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물과 공기, 자원들은 그저 검은 재가 될 뿐입니다. 번거롭지만 텀블러와 에코백을 챙겨 외출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플라스틱 쓰레기 걱정 때문에 그러셨을 텐데요. 그동안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줬던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들 사실
수백 년 동안 썩지 않고 지구에 남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옷들이 이 페트병과 같은 플라스틱 원료로 만들어졌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그 옷들이 녹지도 썩지도 않고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우리 주변을 떠돌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식수원인 한강. 2,600만 명이 이 강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환경 스페셜 제작진은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연구팀과 함께 한강 물속의 미세 플라스틱 농도를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20 마이크로미터의 필터가 달린 채집망에 물을 걸러 담습니다. 이렇게 채취한 물 속에 어떠한 종류의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지 분석할 겁니다.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한강 상류를 비롯해 팔당댐 인근의 한강 중류, 인구가 많은 서울 도심의 한강 하류까지 모두 3개 지점의 표층수를 채취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들은 특수 현미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검정색 부분, 낀 것 같이 이 부분들이 다 PET거든요. 분석 결과 인구가 많은 하류의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발견된 미세 플라스틱 7종 중 4종이 합성 섬유 관련 물질이었습니다. PP라든가 폴리에스터 이런 걸 보게 되면 한 반 정도, 그러니까 50% 이상 정도가 섬유에서 기인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세탁을 통해서, 그다음에 하수를 통해서 이렇게 유입되는 양이 많겠죠. 세탁을 통해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실제 착용한 여러 소재의 합성 섬유 옷, 면과 폴리에스터가 섞인 새 옷, 합성 섬유, 아크릴 소재의 새 옷을 준비했습니다. 각 소재의 옷들을 세탁기에 넣고 40도의 물에서 세탁해 보았습니다. 세탁과 헹굼 과정에서 자연스레 발생하는 세탁 폐수. 이 폐수를 여과 장치에 걸러 잔여물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게 섬유 세탁액에서 나온 미세 플라스틱 잔여물입니다. 옷 1kg을 세탁할 때 섬유가 마모되며 나온 미세 플라스틱의 양은 많게는 67만 개에 달했습니다. 킬로그램당 50만 개. 근데 한 가정에서 한 번 빨래할 때 하면 한 4, 5kg 정도 본다 그러면 200만 개. 서울의 가정수 또 200만 호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엄청 또 커지는 거고요. 눈으로 보이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수거를 하면 돼요. 가서, 그죠? 하지만 나노 플라스틱으로 이미 분해가 되면 이거를 수거한다는 거, 다시 해소한다는 거는 이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기 위해 꼭 필요한 세탁. 그런데 섬유가 마모되면서 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옷들의 소재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이죠. 세상에는 다양한 모습의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흔히 페트라고 하면 병을 떠올리지만 폴리에스터로 만든 티셔츠도 페트병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PET입니다. 페트는 석유 화학 공장에서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에틸렌과 파라자일렌이 원료인데요. 이렇게 만든 페트는 틀에 맞춰 사출하면 병이 되고, 방사 기술로 실을 뽑아내 옷을 만들면 폴리에스터 티셔츠가 됩니다. 폴리에스터로 만든 옷들입니다. 페트병과 같은 소재죠. 우리는 플라스틱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페트병과 같은 플라스틱으로 옷을 만들어 입게 된 걸까요? 면보다도 가격이 경쟁력이 있어요. 가격이 약 한 70% 내지 80% 정도로 저렴하고 강력이 좋습니다. 강력이 좋고 염색성도 우수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굉장히 폭넓은 의류에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1950년대 폴리에스터는 꿈의 소재로 각광받으며 저렴한 의류의 대량 생산 시대를 열었습니다. 올 여름에는 제트 여행 시대에 알맞는 입기 좋고 보관하기 좋은 옷들이 유행될 것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아가씨들에게는 이런 옷 한 벌이면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탁이 쉽고 신축성 좋은 폴리에스터 소재의 개발은 빨래와 다림질로부터의 해방은 물론 패션의 대중화를 가져왔죠. 2000년대를 기점으로 폴리에스터의 생산량은 면을 앞질렀습니다. 오늘날 전체 섬유 생산량의 50% 이상이 폴리에스터입니다.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 검은 연기가 멈추지 않는 이 땅엔 8천여 개의 의류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낮은 임금의 노동력이 풍부한 방글라데시. 이 나라 국민 400만 명이 의류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의류 생산 기지로 글로벌 브랜드의 수많은 옷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집니다. 다카의 대표적인 의류 생산 지역 케라니 간지. 이 지역은 방글라데시에서도 의류 마을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2,000개의 작은 공장, 25만 명의 노동자들이 모인 이곳. 한 달 평균 임금은 12만 원 정도. 이곳의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방글라데시는 세계의 의류 공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값싸고 편리하게 옷을 입을 때 누군가는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쓰레기 더미에서 말이죠. 맑은 물이 흐르던 운하에는 더 이상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옷을 만들고 남은 짜투리천과 버려진 옷 쓰레기가 그 자리를 메우고 있죠. 이곳 사람들은 옷의 탄생이 그저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Day by day, the garments area is going up in here, and they are discharging and throwing their garbage on the canal because they don't have any proper plan where to throw and how to plant it and how to discharge it. They are killing this canal as well as the river because this canal is passing by the river. 운하와 맞닿은 강에는 이제 더 이상 물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강둑을 따라 켜켜이 쌓인 섬유 쓰레기들. 값싼 옷을 샀던 즐거움 뒤엔 값을 매길 수 없는 대가가 따릅니다. 자연은 혹독하게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가게에서 깨끗하게 포장된 옷을 살 때 이 땅의 강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강의 한 부분이 잉크를 풀어놓은 듯 짙은 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검은 물결이 넘실댑니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저널리스트와 함께 오염의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배수구에서 검은 폐수가 여과장치 하나 없이 강으로 쏟아집니다. 카메라를 넣자 칠흑 같은 어둠이 시야를 가립니다.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음의 강. In that direction, there are almost 100 dyeing factories. So the dyeing factories, toxin water or chemicals water, whatever you say, those are coming or mixing in Buriganga River through this drain or only this pipe. They do not need to pay more money for making any treatment plant or something like that. So it is easy, cheapest for that reason. Maybe they are careless. 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강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한때는 깨끗한 강의 주인이었을 그들 말이죠. 다카에서 30년이 넘게 일을 했다는 뱃사공들은 강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আমরা এই সময় দেখছি পানিটা এই গাঙ্গের মাছ আমরা খাইছি পানি খাইছি বা এই পানিটা ভাত রাঁধছে গোসল করছি সব কিছু করছি এই পানিটা অন্য ভাই মাছ নাই কিছু নাই হাত থাকলেও মরে থাকে ব্যাংক থাকলে মরে থাকে একদম পানি মনে হয়েছে বিশুদ্ধ পানি কলকারখানার পানি আইয়া 다카의 다른 강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얀 거품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오염된 강은 바다로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돌고 돌아 무수한 생명들에게 돌아오겠죠. We appreciate Korean consumers for putting on Bangladeshi clothes. We are very happy for that. But at the same time, when you are putting on that cloth, you should also ensure that it produced in a green way, sustainably. It is not polluting any water and creating carcinogenic pollution to other population. We are not responsible for this climate change. We don't emit carbon at all. So the rich countries are responsible for this. So they should compensate it. 우리는 커피 한 잔 값으로 티셔츠 한 장을 구매합니다. 패션은 개성을 표현하는 값싸고 편리한 방법이라는 생각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옷이 우리 옷장에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환경 가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렴하게 산 옷들이 오염시킨 강과 바다. 우리는 그 값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기 9,900원에 구입한 흰 티셔츠가 있습니다. 29,900원에 구입한 청바지도 있죠. 그런데 이 값싼 옷을 만들기 위해 오염되는 물, 오염되는 공기의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흰색 면 티셔츠를 한 개 만드는데 드는 물의 양은 얼마일까요? 무려 2,700리터. 한 사람이 3년간 마실 물의 양과 맞먹습니다. 이번엔 청바지를 볼까요? 한 벌이 무려 33kg의 탄소를 배출하는데요. 자동차로 111km를 갈 때 배출되는 탄소의 양과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년에 만들어지는 청바지는 40억 벌. 이렇게 많은 옷들을 계속 만들어도 되는 걸까요? 사실 페트병 하나보다 티셔츠 한 장이 훨씬 많은 그 플라스틱 쓰레기거든요. 기후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게 페트병처럼 잘 안 보이니까, 버려진 의류가 길거리에 잘 안 보이니까 문제 심각성을 못 느낄 뿐이에요. 설레는 마음으로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여행지에서 입을 다양한 옷은 빠질 수 없는 준비물이죠. 그런데 전 세계의 항공기보다 패션 산업이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 아셨나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가 패션 산업으로 발생하는데 이는 선박과 항공 산업의 배출량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패션쇼 반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패션 산업을 기후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인데요. 한편 그 옆으로는 화려한 명품 옷을 입은 사람들이 포즈를 취합니다. 시위에 나선 사람들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패션업계 관행들이 지구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처럼 많은 양의 옷을 만들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는 거죠. 2019년 각국 정상이 모인 G7 회의에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패션 산업의 환경 오염 문제를 지적하며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Le textile, c'est le deuxième secteur le plus polluant au monde. On a réussi à mobiliser les entreprises et vous avez, c'est M. Pinault qui viendra le présenter, qui l'a porté, mais de Nike à Adidas, en passant par Zara, H&M, toutes ces marques se sont mobilisées, les États les accompagnent. Et elles vont complètement transformer, un peu à la lumière de ce qui m'a été remis tout à l'heure par Claude Silver, leurs pratiques pour avoir une pratique responsable et donc réduire ces pollutions et ces transformations. 이후 유럽 패션계에서는 친환경이 피할 수 없는 화두가 되었습니다. 식물성 소재를 이용한 가방이 등장하기도 하고 버려진 자원을 패션에 접목시킨 상품도 나왔죠. 그중 가장 주목받은 소재는 폐페트병입니다.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진 페트병을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실로 뽑아낸 뒤 옷을 만드는 거죠. 이는 손쉬운 재활용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나라 패션 기업들도 폐페트병 티셔츠를 앞다투어 생산하며 친환경 제품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1년에 우리나라에서 수거되는 폐페트병 30만 톤. 이렇게 많은 폐페트병들이 버려지는 대신 옷이 되는 건 다행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수거되는 페트병들은 버려지지 않고 이 재활용 공장으로 옵니다. 공장에서는 폐페트병에 붙은 라벨 등 불순물을 걸러내고 여러 번의 세척을 통해 균일한 입자의 조각을 만듭니다. 이 조각들은 새로운 플라스틱 물건을 만들 원료가 됩니다. 옷이 되지 않더라도 아주 쓰임이 많은 소중한 원료죠. 저희 나라는 페트병은 거의 80% 이상 재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조솜 이런 곳에 쓰이고 또 한 약 30% 정도는 그 포장재인 시트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트병의 수요는 정말 많아요. 페트병은 저희가 지금도 저희인데 주문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 보내달라고 들어올 정도로 주문이 많아요. 그런데 폐페트병으로 만든 옷이 친환경 아이템으로 유행하며 폐페트병의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버려지는 페트병은 한정적인데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죠. 지금 단계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페트병 구하기의 전쟁이에요. 페트 압축품의 가격은 지금 1월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거의 한 60% 정도 올랐어요. 페트병으로 녹여서 만든 의류를 삼으로써 내가 바다를 청소하고 있다는 느낌? 뭐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전혀 관련이 없고. 사실 그건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과도하게 생산해서 남은 이 재화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고민이 없어요. 그걸 뭐 외국에 보내든 불태우든 아니면 뭐 땡처리해서 판매를 하든 이런 데 대한 고민들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패션 기업들은 환경 문제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요? 매출이 가장 높은 7개 기업에게 물었습니다. 응답을 거부한 1개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들은 의류 생산과 폐기 과정에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개의 기업은 여전히 재고를 소각하고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량을 조절하겠다는 기업은 단 한 곳이었습니다. 전체 사회의 자원의 관점에서 버려지는 것이 적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생산을 조절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가 재고 제품을 소각하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한국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도 그런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누군가는 패션 산업의 관행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말합니다. 단가를 줄이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생산하고 결국 팔리지 않는 옷들은 주인을 만나지도 못한 채 소각되거나 매립된다는 거죠. 옷을 만들기에 앞서 부담해야 하는 환경 가격부터 생각해봐야 하는 건 아닐까요? 유명 대기업들이 참여한 생활용 패션쇼. 국내 패션계에서도 친환경은 무시할 수 없는 화두가 됐습니다. (20여 개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대기업의 재고 창고. 고급 소재의 비싼 가격의 옷이라도 팔리지 않으면 소각을 피할 수 없습니다. 10년 전인 2012년 이 기업은 매년 소각하는 새 제품이 연간 40억 원 규모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팔리지 않은 새 옷을 소각하는 것은 기업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관행입니다. 제가 좀 생각을 바꾸게 된 거는 물류센터에 이제 1년차, 2년차 재고들을 보러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옷이 왜 안 팔렸지? 이 옷이 이렇게 많이 안 팔렸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러한 좀 여태까지 만드는 거에 집중을 했었다고 하면 만들어진 자체로 팔려지지 않은 옷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고민에서 시작된 것이 이 작은 아뜰리에입니다. 디자인에 맞춰 재료를 고르는 게 일반적인 의류 제작 과정이죠. 하지만 이 브랜드는 팔리지 않은 재고 의류를 완전히 해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작업을 거쳐 새로운 옷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남성 그냥 기본 화이트 셔츠인데 그거를 다 조각을 내서 이렇게 남성 화이트 셔츠의 앞에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단추 다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의 앞부분이랑 여기도 지금 보시면 그 뒷부분, 앞부분을 사용해서 그대로 다 이렇게 다 디테일처럼 사용을 했거든요. 여성의 좀 약간 볼륨감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탑 블라우스로 다시 재조합한 스타일이에요. 벌써 10년째 소각될 운명이었던 많은 옷들이 다시 입혀질 기회를 얻었습니다. 버려진 옷과 폐섬유를 모아 집을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집의 내부. 타일을 제외한 모든 벽면은 폐기물로 만들어졌습니다. 섬유 폐기물을 압축해 건축 내장재로 사용한 것입니다. 문짝과 이런 테이블 받침대 역할까지도 저희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고밀도로 인해 외부의 영향을 막아주고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 겨울옷이 따뜻함과 같이 단열성이 좋은 단열재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 중 한 명인 임선옥 디자이너. 그녀는 제로웨이스트 브랜드를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선옥 디자이너의 작업실에서는 재단부터 완성까지 섬유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이상 컬렉션을 했는데요. 매 시즌에 새롭게 소재를 사입을 하고 또 그 사입한 소재를 시즌에 사용을 다 하지 못하면 폐기를 해야 되고 썩지 않는 상태인 거죠. 그 상태로 여기에 지구에 남아 있을 텐데 일단 나는 한 개의 소재만을 사용하겠다. 이 브랜드는. 임선옥 디자이너의 제로 웨이스트 브랜드는 옷 제작의 첫 과정인 재단부터 남다릅니다. 여기가 옆인데 옆을 붙이면 한 개의 몸통을 이루는 옷이 되는데 지금 두 개를 이렇게 그리고 보니 제가 이렇게 빗금으로 치는 부분이 다 남는 부분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런 거는 다 슬러치가 돼서 버려지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을 그대로 파서 뒷목에 장식을 한다거나 또 이렇게 직선으로 뭐 적당한 사이즈가 나왔을 때는 다른 셔츠를 만들 때 그 셔츠에 소매자락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와 함께 더 이제 디자인의 디테일이 풍부해진 옷으로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임선옥 디자이너의 브랜드에는 재고가 없습니다. 팔리지 않은 옷들도 버려지지 않죠. 이 기본적인 그 탑인데요. 여름에 입기가 좋지만 이게 생산량이 좀 많았어요. 오버가 되고 생산이 좀 판매가 부진하다 보니 이 아이템에 대한 이제 연구를 나름대로 해서 어떤 아이템이 됐을까요? 바로 이 디자인 됐습니다. 요 밑을 이렇게 싹둑 잘라서 싹둑 자른 요 부분이 이렇게 슬리브가 된 거예요. 프릴이. 그래서 하나의 디자인이 이렇게 변형될 수 있으므로 판매 부진에도 우리는 대안이 있다. 재고라는 개념이 여기서 없습니다. 네. 네. 팔리지 않은 옷은 재고가 되고 재고는 폐기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것. 거기서부터 지속 가능한 패션은 시작될 겁니다. 2020년에 열린 제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미국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시상식답게 이맘때면 세계의 이목이 이곳을 향합니다. 80이 넘은 할리우드 배우 제인 폰다. 작품상의 시상자로 무대에 섰습니다.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작품상을 받은 그날. 시상을 맡은 제인 폰다의 빨간 드레스 역시 화제가 됐습니다. 바로 6년 전 칸 영화제에서 입었던 드레스였기 때문이죠. 사실 그녀는 열정적인 환경운동가이기도 합니다. 백악관 앞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시위를 주도하며 여러 번 체포되기도 했죠. 지구를 위해 더 이상 옷을 사지 않겠다고 밝힌 그녀는 늘 같은 빨간 옷을 입고 체포되었습니다. Thank you, BAFTA. This crisis is urgent. Urgent. It is too late for business as usual. We have to behave like our house is on fire because it is. And that's why we're calling 어제 내가 산 옷, 오늘 내가 버린 옷.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풍요는 오래갈 수 없죠. 오늘도 누군가는 모래 위에 성을 쌓습니다. 곧 무너질 옷 무덤을 앞에 두고도 매년 1000억 벌의 옷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